안녕하세요. 저는 작물생명과학과 18학번 문준우입니다. 저는 3주차 전동기 두 번째 페이지 부분을 발표를 할 거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일단 전동기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으로는 원리랑 그 종류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류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직류전동기의 특성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단상유도 전동기의 특성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제가 있고, 첫 번째로 전동기의 기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기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기를 이용해서 기계적 에너지, 운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자세히 또 보면 이 자성을 이용하는데, 이 두 개의 자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한쪽 자석에 이렇게 가운데 축을 달아놓고 이쪽 부분에 S극과 반대인 이 N극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땡기죠. 이게 땡기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S극 같은 극을 놓으면 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 계속 도는 것을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듭니다. 이때 전동기는 이 전류로 전자석을 만들어서 회전을 만듭니다. 이 부분을 전기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전동기의 종류를 구조별로 나눠봤는데,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운 삼상유도가 있고, 그리고 단상유도와 직류가 있습니다. 일단 삼상유도는 저번에 농형과 건선형이 있었죠. 그리고 단상유도에는 이거랑 콘덴서 운전형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직류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전동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단상유도와 직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류를 먼저 알아볼 건데, 직류 전동기의 특성 보면은 말 그대로 직류 전류를 이용한 전동기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가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원리를 이용할 거고요. 좀 더 구조를 바꿔보면 가운데 금속을 놔두고, 금속 막대기를 놔두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코일 이렇게 감아주면, 그리고 이 코일에 전류를 넣어줍니다. 이쪽 플러스 넣고 이쪽 마이너스 넣으면 전류가 이렇게 타고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양쪽에 고정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놔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바꿔보면, 이렇게 코일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놔두고, 이 옆에 고정자는 이렇게 양쪽으로 놔두고, 전류는 브러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브러쉬를 통해 전류를 주면 정류자에서 이걸 받고,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가면 이 플레밍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동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돼서 이쪽이 N, S극인 이렇게 큰 판 형태의 자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쪽 틈이 있는데, 이 틈이 바뀌면 이 판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또 돌고, 또 돌면은 또 바뀌어서 자성이 또 바뀌고 돌고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Before the switch, the current in the armature is flowing this way. After the brushes switch sides, current will flow the other way.
This means the electromagnet switches polarity, which will cause the armature to keep spinning. 이 This 자전거 commutator ring does the same thing as switching the wires like we were doing before, but this time it does it all on its own.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 이 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회전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일을 엄청 감고 전류도 세게 주면 엄청 빨리 돌겠죠. 그래서 전동기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축이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베어링이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들어가는 브러쉬가 양쪽에 있고, 전류를 이렇게 이 아까 자석 이렇게 끊겨 있는 이걸 정류자라고 하고, 그리고 가운데 전기자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고정자 자석인 N극과 S극이 있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도 변동률이란 게 있는데, 이 속도 변동률이 뭐냐면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입니다. 전격 속도는 규정 속도인데, 이게 전격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기계가 고장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격 속도라고 하고, 무부하 속도는 말 그대로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속도 변동률이 나타나고, 이렇게 차동 복권, 분권, 가동 복권, 직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변동률이 가장 작은 건 차동 복권입니다. PPT에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류 전동기의 종류 설명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아까 목차에서도 말을 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그리고 복권 전동기가 있는데, 분권은 이 고정자 전선과 전기자 권선이 병렬 연결입니다. 그리고 직권 전동기는 이 두 개가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복권은 두 개가 일부 이렇게 있어서 직렬이랑 병렬 둘 다 있는 형태를 복권 전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BLDC 모터라고, 브러쉬리스 DC 모터입니다. 이게 장점은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고, 단점은 DC 모터에 비해서, 일반 DC 모터에 비해 속도 및 방향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 모터는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BLDC 모터는 브러쉬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쪽 사이트 가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은 단상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상유도 전동기의 특성으로는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발생하지 않고요. 기동 토크 발생법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이때 이 단상유도 전동기는 보조건선이 필요하고요. 회전자계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마치 큰 자석이 도는 것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큰 자석이 도는 것 같은 형태. 단상유도 전동기의 장점은 가정용 전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삼상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나쁩니다. 복잡한 기동 장치는 소형 전동기에서만 구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상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기동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분산기동형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의 70%, 약 70%가 되면 원심 스위치에 의해서 기동 권선 회로가 개방됩니다. 기동 토크는 작고요. 기동 전류는 큽니다. 권수 및 성경의 단면적, 이거는 주권선이 보조권선보다 큽니다. 그리고 보조권선이 전압의 위상에 가깝습니다. 회로를 보시면 이렇게 주권선, 보조권선 있고요. 스위치 있습니다. 동기 속도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발 기동형은 기동 시 반발 전동기로 기동합니다. 회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과정은 회전자 권선에 전류를 유도시킵니다. 그럼 이 유도 전류로 의해 고정자 자계와 서로 반발하는 자계가 형성되고, 이 반발력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 속도는 전격 속도의 7, 8%
500W 도달하면 단락 장치에 의해 회전자 권선이 자동 단락됩니다. 장점으로는 기동 전류 적고 기동 토크 큽니다.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요. 750W 이하의 소형 전동기는 콘덴서형으로 바꿔 사용 중입니다. 이 콘덴서형은 콘덴서 기동형이랑 운전형이 있는데, 기동형 먼저 알아보면 보조 건선에 컨덴서를 직류에 연결하고 기동이 완료되면 원심력 스위치에 의해 보조 건선이 개방됩니다. 보조 건선 전류와 주건선 전류의 위상차 90도입니다. 기동 회전력이 크고요. 기동 전류는 작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생겼고 컨덴서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컨덴서 운전형은 아까랑 다르게 스위치가 없습니다. 원심력 스위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위상차 90도 똑같고, 장점으로는 회전자 전류가 감소해서 손실이 적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자세히 써놓은 거고, 뭐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신뢰성이 증가한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최대 회전력이 다른 전동기보다 작습니다. 회전자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등 회전력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운전 특성은 나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딩 코일형이 있는데, 고정자가 돌극부 단락된 동선이 감깁니다. 이게 보조건선 역할을 하고요. 회전자는 농형입니다. 세이딩 코일의 위상 지연이 생기면 회전자계가 형성되고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과정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이렇게 바뀌고 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세이딩 코일이고요. 장점으로는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전 중에도 이 쉐이딩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역률과 효율이 나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 알아봤고, 간단하게 표로 정리된 거 보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4가지 종류를 놔뒀는데, 분산 기동식이 있고, 그리고 컨덴서가 들어가 있죠. 컨덴서 기동이 다 들어가 있네요. 컨덴서 기동 전동기랑 컨덴서 기동 운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덴서 운전식이 이렇게 있고, 구조를 보면은 원심력 스위치가 다 있고 컨덴서 운전식은 원심력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덴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컨덴서가 다 있죠. 근데 이때 컨덴서 기동식은 기동용 컨덴서만 있고, 기동 운전식은 기동 및 운전용 컨덴서가 있고, 운전식은 운전용 컨덴서만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출력 범위는 얘는 100에서 200, 100에서 750. 근데 컨덴서 기동이 있는 애들은 2200W까지 출력 범위가 되게 넓죠. 최소 기동 토크는 작습니다. 분산 기동식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컨덴서 운전식은 극히 작습니다. 50%로. 근데 이 컨덴서 기동식 기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똑같이 큽니다. 기동 전류도 보면은 분산 기동식 혼자 기동 전류가 크고, 나머지 3개 컨덴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작습니다. 효율은 이 분산 기동식 전동기는 낮고 컨덴서 기동식 전동기도 낮습니다. 보면 운전식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높죠. 운전식이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보면 이 회로 보시면 아까 구조 보면 이렇게 구조랑 회로를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다 있죠. 근데 컨덴서 운전식은 스위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이 구조랑 회로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고, 용도는 기동 토크가 작아도 되는 일반 동력용, 기동 토크가 작아도 되는 애들은 분산 기동식을 쓰고, 그리고 이제 컨덴서 기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기동 토크가 큰 애들한테 씁니다. 뭐 보시면 기동 토크가 크고 최대 기동 전류가 낮은 것을 요하는 동력은 컨덴서 기동식, 기동 토크가 크고 고역률을 요하는 동력은 기동 운전식.
기동 토크가 낮고 뭐 이렇게 기동 빈도가 높은 소출력을 요하는 동력, 뭐 공작기계, 연마기 이런 거는 컨덴서 운전식을 씁니다. 그래서 용도 예를 보시면 공작기계, 연마기, 뭐 얼음 연삭기, 교환 건조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컨덴서 기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은 뭐 펌프나 뭐 이런 약간 기동 소가 큰 애들, 이런 애들 용도로 쓰면 적합합니다. 컨덴서 운전식은 이런 복사기, 소형 펌프, 이렇게 기동 토크가 낮은 애들에 쓰이는 것에 적합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